안녕하세요, 타월드입니다. 오늘 파이 앱 메인 화면에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파이 패스트 이벤트 종료에 관한 코어팀의 짧은 공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앙에 있는 그림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요. 파이 패스트 2024 종료. 하지만 파이 지역 상거래는 지속됩니다. 파이오니어들은 파이의 실제 지역 상거래 유용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글을 잠시 읽어드리자면요. 파이 패스트 2024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파이 상인들과 파이 커뮤니티 참여자들이 파이의 실제 지역 상업적 활용 사례를 보여주는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행사 동안 167개국 및 지역에서 23,000명 이상의 활성 판매자와 24,000명의 테스트 판매자가 맵 오브 파이 앱에 등록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이어사이드 채널과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게시물들은 특히 영감을 주었습니다. 파이 커뮤니티 참여자와 상인들은 파이패스트 이후에도 파이를 활용한 지역 상거래에 계속 참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파이패스트 2024에 대한 전체 요약이 곧 제공될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맵 오브 파이 앱에 접속을 해보시면요.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참여가 있었음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 맵을 좀 더 확대를 해서 보면 좀 디테일한 지역을 보았을 때 판매 등록 마크가 새로 나타나기 때문에 맵을 그냥 이렇게 확인하시는 것보다는 지역적으로 조금씩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좀 더 디테일한 정보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이벤트에 어느 정도의 참여가 있었는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액티브 셀러의 수가 약 23,000개 정도나 된다라고 해서 상당히 놀라운 참여도를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항상 이 파이 커뮤니티에서는요. 가짜 계정과 잘못된 이 홍보를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맵 오브 파이에 가짜 계정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잘못된 루머를 퍼뜨리는 계정이 있었고요. 이 가짜 계정에서는 파이패스트에 50만 개 이상의 상점이 등록이 되었다라고 거짓 홍보를 하던 계정이 있었는데 이 계정은 맵 오브 파이의 실 계정을 사칭한 가짜 계정으로 이미 밝혀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X에서는 맵 오브 파이라는 이름을 가진 계정이 두 개가 존재하는데요. 맵 오브 파이라는 핸들을 사용하는 계정이 실 계정이고 맵 포 파이라는 핸들을 사용하는 계정이 있는데 이것이 가짜 계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맵 오브 파이 앱 개발자가 직접 밝힌 부분입니다. 어쨌든 파이패스트 이벤트는 종료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 앱을 사용을 해서 지역 거래는 지속적으로 장려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파이가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되고 우리가 파이 코인을 거래소에서 쉽게 거래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여전히 장려가 될 부분이고요. 우리 모두가 파이를 거래소에서 차익을 얻으려고만 이 파이를 트레이딩 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전히 우리 비즈니스에 파이를 통합을 해서 우리의 사업장에 고객을 유입시키고 프로모션을 좀 더 특이하게 진행을 하고 또 다른 차원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하기 위해서 파이를 결제 시스템으로 받는 상점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파이패스트 이벤트 동안 또 다른 이슈를 한번 살펴보면요. 최근 국내 같은 경우는 파이패스트 이벤트에 관련 여러 사진이나 홍보 게시물을 파이어사이드 채널에 올렸지만 부당한 이유로 해당 컨텐츠들이 삭제가 되었던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거나 아니면 파이패스트 이벤트에만 일어난 문제는 아니고요. 파이어사이드 검열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국내외 모더님들, 개발자들 또한 이 파이어사이드의 검열 문제를 지속적으로 코어팀에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캔리님과 한번 얘기를 나누어 보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진전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지금 이 파이어사이드 이슈는요. 개발자 창을 통해서도 코어팀에게 적극적으로 항의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 개발자가 전달한 항의 글을 좀 요약을 해보자면 이번 파이페스트에 참여한 많은 한국 상인들이 관련 게시글을 파이어사이드에 올렸지만 너무 자주 삭제가 되었습니다. 파이페스트 이전에도 이미 수백 명의 한국 상인과 매장에서 파이 결제를 사용을 하고 있었으며 매일 수백 건 상품 및 서비스 거래가 파이오니어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파이페스트를 통해서 이를 널리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파이어사이드의 모더레이션과 무차별적인 삭제 문제로 인해서 파이어사이드를 사용을 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 문제가 한국 커뮤니티에서 큰 문제가 되어서 더 이상 파이어사이드를 사용하지 않는 현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한국인만 사용을 하고 있는 독자적인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한국 인플루언서들과 유명 상인들을 포함한 한국 커뮤니티의 지금 요청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파이코어 팀이 파이어사이드 모더레이션 문제를 재검토하고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라는 글이 다시 올라간 상태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파이코어 팀 쉐리 오렌지는요 답변을 해주었는데 한국 커뮤니티 피드백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의 매장 대표님들 및 인플루언서들이 제기한 우려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파이어사이드 모더레이션 및 콘텐츠 삭제는 특히 파이 관련 사업을 홍보하려는 사람들에게 민감한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커뮤니티의 기여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많은 한국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파이 결제를 도입하는 것을 보면
보며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한국 커뮤니티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피드백을 전달하겠습니다. 라고 좀 정성스럽게 답변을 해주기는 했습니다. 물론 파이 좀 생태계를 보면요, 이 마이그레이션 문제, KYC 문제를 수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이가 이 파이어사이드 소셜랩을 모든 파이 이벤트의 중심에 놓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이없는 이슈들이 더 이상 터지지 않아야 오픈 메인넷 전환 이후에도 큰 논란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픈 메인넷 이후에 수많은 신규 유저들과 파이오니어들이 이 파이어사이드를 사용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때는 실제 시장 가치가 증명되는 토큰을 사용을 해서 게시물을 올리고 공감을 주게 되는데, 이런 부당한 삭제, 이런 검열 부분이 너무 어이없이 일어난다면 아마 파이의 네임 밸류에도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매우 심각하게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고,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개발자들, 인플루언서들도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코어팀에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이어사이드 문제도 메인넷 이전으로 아니면 조만간 꼭 어떤 조치가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서 필리핀의 브리가다라는 미디어에서 파이 네트워크 관련 소식이 나와서 잠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의 이 브리가다라는 미디어는요, 라디오 방송으로도 유명한데요, 정치나 스포츠 등 여러가지 카테고리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미디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보통 투자 상품이 주로 소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파이가 이 미디어에서 잠시 언급된 부분은 좀 생소하기는 한데요, 저도 현재 필리핀에 거주를 하고 있지만 필리핀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주간지나 라디오 방송에 이 투자 관련 채널과 관련 없는 곳에서 파이 커뮤니티가 자주 소개가 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은 생소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리고 이 필리핀이라는 국가는 상대적으로 암호화폐와 상당히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줘 왔습니다. 지난 코로나 시즌 때는요, 모두에게 힘이 들었던 시즌이었지만은 필리핀의 경우 전 국민이 NFT 게임 하나로 이 코로나 시즌을 버텼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암호화폐 그리고 웹 3.0 NFT 게임 등이 전국적으로 활성화된 그런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즌 이후로 특히나 이 필리핀 사람들에게는 이 암호화폐 프로젝트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브리가다에 소개된 이 파이의 뉴스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네트워크에 기대되는 메인넷 출시가 다가옴에 따라서 IOU 토큰이 최근 거래 세션에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파이코인은 11월 5일에 52.18달러까지 상승했으며 이는 연중 최저점에서 78% 상승한 수치로 거래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상승은 파이의 지역 상업적 활용을 기념하는 파이페스트 이벤트 종료와 일치했고요. 그러나 이 파이 네트워크 IOU 토큰이 원래 이 파이 프로젝트와 공식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거래자들에게는 주의를 당부하고 있고요. 이는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 혼란을 일으킨 요소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메인넷 출시는 사용자가 파이코인을 법정화폐로 전환할 수 있게 되어서 수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파이 개발자에 따르면 이 전환점은 특정 주요 조건이 충족될 때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첫째로는 파이오니어로 알려진 대부분의 사용자가 KYC 인증을 완료를 해야 됩니다. 또한 개발자들은 메인넷 전환을 위해서 100개 이상의 메인넷 준비 완료 이 애플리케이션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견고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들은 또한 더 넓은 시장 상황을 고려를 해서 타 암호화폐 시장이 긍정적인 시기에 메인넷을 출시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이밍은 파이가 강세장이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하여서 가격 상승을 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의 기사가 나왔고요. 특히 여기서 IOU 토큰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코어팀과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상품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투자 유의가 필요하다라는 말까지 더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파이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도가 높은 상태에서 기사가 실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스텔라 이야기도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텔라의 프로토콜 22 업데이트가 예정이 되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요, 스마트 컨트랙트와 관련된 업데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텔라의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 소로반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이를 실행하는 중에 CPU 사용을 줄이고 스토리지 요구 사양을 최소화해서 계약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업그레이드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프로토콜 2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스트넷 업그레이드는 11월 12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 메인넷 투표는 12월 5일에 진행될 예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파이의 메인넷 프로토콜은 18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파이는 스텔라의 프로토콜을 도입을 해서 자체 개발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스텔라가 프로토콜 업그레이드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간다면 파이는 관련 기술을 도입하거나 어떤 영감을 받아서 자체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스텔라의 소식도 가끔씩 확인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오늘
암호화폐 시장에서 정말 핫한 뉴스가 있었죠. 바로 미 대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직 100% 끝이 나지는 않았지만 이미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295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서 당선을 확정해 놓았습니다. 270명만 확보를 해도 당선 확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상보다 더 압도적으로 신속하게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 미 대선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블록체인 기반의 폴리마켓 베팅 사이트가 되겠는데 미 대선 이전까지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해리스를 무려 30% 이상 압도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줘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타 미디어 여론조사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면서요. 거의 모든 미디어에서 해리스가 조금 더 우세하거나 아니면 초박빙으로 보도를 해왔었는데 그래서 미 대선 이전에는 아무래도 베팅 사이트가 이 현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어떤 편향된 정보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미 대선 뚜껑을 열어보니 폴리마켓의 베팅 사이트야말로 편향되지 않았고 현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바라본 그런 데이터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다시 한번 재분석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은 트럼프 후보의 승리, 공화당의 승리를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암호화폐 시장 하루 동안 약 2천억 달러 이상의 자금 유입이 있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비트뿐만이 아니라 알트 시장에서도 웬만해서는 모두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알트는 현재 오르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지금 비트가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알트는 언제든 다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투자에 좀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또 비트 또한 현재 영상을 만드는 시점에서는 새로운 신고점 76,000달러를 찍고 현재는 다시 쉬어가는 타이밍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 대선의 이 흐름을 보면요. 선거활동 막판에 해리스가 여러 여론조사에서 좀 앞선다라는 보도들이 나왔었죠. 그리고 심지어 폴리마켓에서도 이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하루 이틀을 앞두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 대선에서 실제로 해리스 후보가 정말 승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기류가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숏을 거는 물량이 대거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해리스의 승리로 단기 하락을 예상하거나 트럼프가 승리한다 하더라도 이미 어느 정도는 비트코인 가격이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내려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봤을 때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의 수준으로 트럼프가 대선에서 압승을 하는 바람에 그 숏 물량들이 대거 통산이 되고 강력한 저항 라인을 뚫고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 대선을 하루 이틀 앞두고 해리스가 당선이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았다, 좀 더 우세하다 그런 잘못된 분석과 보도가 나왔던 게 오히려 숏 물량을 걸었던 물량들이 한 번에 대거 청산이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이것이 비트의 매수세를 좀 더 이끌어내었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비트가 이로 인해서 좀 더 상승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신고점 76,000달러가 새로운 저항선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 라인을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면요 이제부터는 기존 패턴으로 분석하기 힘든 비트코인의 새로운 시대로 진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76,000달러를 잠시 뚫고 다시 내려오는 일이 있더라도요 이 강력 저항선이 이제 지지선으로 확인만 된다면 비트가 지겨웠던 이 6개월간의 박스권을 완전히 탈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시기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동시에 코인 시장의 찐 강세장을 알리는 그런 시작점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기준으로 비트코인 시총이 메타를 역전을 하고 다시 9위 자리를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은혜 시총과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은혜 가격이 하방 압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더 높은 시총 순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도 해봅니다. 참고로 이더리움의 시총은 현재 자산시장에서 3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트럼프는 지난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서 본인이 대통령으로 다시 재선이 된다면 임기 첫날에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를 해고시켜버리겠다 이렇게 여러 차례 언급을 했었는데요. 물론 실제로 이 게리 겐슬러의 임기가 2026년 중반까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을 하더라도 바로 첫날에 게리 겐슬러를 쫓아낼 수는 없겠지만 현재 이런 분위기를 보면요.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새 행정부가 출범할 때 주요 위원회 위원장이 동시에 사임을 하는 게 통상적이기 때문에 게리 겐슬러 스스로 사임을 하지 않겠냐라는 분석을 내어놓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게리 겐슬러에게 가장 악감정이 있을 만한 암호화폐 기업 중 하나가 바로 리플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격 폭발을 이루어냈어야 할 시기에 바로 이 SEC로부터 소송에 걸리고 또 수년간 이 소송전을 해가면서 여러 퍼드에 큰 피해를 봐왔던 그런 프로젝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리플 CEO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는 트럼프에게 취임 첫날에 게리 겐슬러 해임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이렇게 X에서 촉구를 하고 있는 재미있는 일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저스틴 성 같은 경우는 만약 게리 겐슬러가 암호화폐 산업을 진심으로 대할 수 있다면 그를 다시 고용할 의향이 있다
게리 겐슬러도 가족을 부양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언급을 해서 게리 겐슬러를 좀 비꼬는 부분인지 아니면 진정성 있게 그를 대하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는 없지만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상당히 이렇게 재밌는 일들, 좀 유쾌한 일들, 긍정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